소개받은 인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터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또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진짜 열기가 제 마음의 눈으로는 여기에 거의 이어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남구 캠퍼스에 지금 오신 제가 볼 때 전부 다 학우님들입니다. 학생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주 눈빛이 초롱초롱 열심히 공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보시는 바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과정, 주민참여 마을자치, 특히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그 목차를 준비해 봤습니다. 왜 이제 흔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을자치는 조금 이렇게 멀게 들려지고요. 대신에 이제 주민자치가 상당히 한 18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을 단위의 참여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가장 그래도 우리 이제 그 자치분권대학의 기본 과정의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그래도 주민들이 마을에서 참여하고 자치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은 어쩌면 여기에서 자 보시는 바처럼 협동조합 아니면 이 마을 공동체 사업 그런 참여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오늘 5강의 마지막 대단원의 대미를 장식하는 뜻에서 여기서 지금 이제 그렇다면 우리 자치분권에 대한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지금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보니까 자, 자치분권이 과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까지 4강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상당히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다음 제가 오늘 강의를 끝난 다음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학우님들이 과연 자치분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올인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바꿔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이제 드실 것으로 보고요. 저 오늘 여기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 남구가 43만 명 엄청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기 보신 바처럼 용현 5동은 인구수가 5만이 되었습니다. 와 깜짝 놀라웠습니다. 21개 동에 43만 명의 구민수를 자랑하는 그리고 특히 슬로건이 참 좋았어요. 착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남구. 참 보기 드문 아주 굉장히 인간적인 그러한 구정을 펴고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을 보면서 야 참 멋지시다. 그 다음 저기서 세대수가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저렇게 제가 21개 동을 살펴봤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지난 언제였습니까? 8월에 이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 다른 교수님들이 이미 다 발표를 말씀하셨겠지만 그 중에 보면 여기서 74번째가 바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다라는 그런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지금 현재 이제 행안부 장관이죠. 지난번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이었었는데 이제는 행정안전부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행안부 장관의 김부겸 임이 오면서 지금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뜨겁게 회자되는 몇 개 안 되는 단어 중에 자치분권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저쪽 시민회관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김주영 개헌특위위원장이 거기에서 시민 토론회를 한 거를 제가 집에서 OBS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와 인천에서 저런 행사를 했구나.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참여자가 누구일 것인가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 거기에서 자 잠시 마지막 질의응답하는 그런 그 대목만 봤었었는데요. 이제 그 정도로 자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아마도 국민투표에 붙여질 것인데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자 여기서부터 뭔가를 조금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는 다 아시는 바처럼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그대로 이제 추진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는 저게 보시는 것처럼 의회가 개헌한 지 26년이 됐고요. 민선 6기가 내년도에 이제 7기로 전환이 되죠. 그런데 다 아시는 바처럼 이제 중앙 집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방 이후 우리가 7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두껍고 너무나 안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고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었던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바처럼 작년도 자 바로 이맘때였습니다. 9월 말에 이때 이제 마침 그 다 아시는 것처럼 뭐가 그때 그래 나왔었죠? 태블릿 PC가 JTBC에서 방영이 된 게 아마 10월 정도 되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올해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자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탄핵으로 국정 초유의 뭐 국정농단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을 1년 전만 해도 다 같이 알았다 몰랐다 시작? 몰랐죠. 전혀 몰랐었습니다. 정말 몰랐었습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특히 지난 9년 동안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앙 집권으로 인하여 여기 보시는 바처럼 중앙 집권으로 인하여 자,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은 후퇴를 이제 감내해야만 했었던 오늘의 현실. 자, 그런 까닭에 어쩌면 내년도에 자, 개헌이 있을 시에 개헌 때 보면 우리는 헌법을 고치는데 이제 주권재민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에도 보면 모든 자 지금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다 같이 국민에게도.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 개헌에 대해서 헌법 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우리의 자 지금 존재로서 지금까지 별로 자 자리매김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밑으로부터의 어떤 이러한 역량이 우리가 조금씩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뜻이 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 역량을 키우는데 그게 스스로 키울 수 있는 자치를 어디에서 자 중앙에 가서 무슨 뭐 저쪽에 서울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을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어쩌면 여기 보시는 바처럼 자치분권대학이 이렇게 전국에서 지금 바람을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어요. 근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다 아시는 바처럼 미국에서 그 다음에 북한에서 그 다음에 일본에서 특히 중국에서까지 지금 완전 사면초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도대체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뭔가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나서야 되는데 찾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답을 얻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이 자치분권이 아닐까. 자치분권 대학 개설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역량을 에너지를 조금 결집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라 봅니다. 자, 아신 바처럼 우리는 지난 72년 동안 단지 잘 살아보자는 그러니까 경제 개발이 우리의 최고의 당면 과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급속한 개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처럼 도시화 과정 그리고 군부 독재 특히 여기에서 이제
황금 만능주의. 요즘 돈이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이면 다 돼. 이런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난 9년 동안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거는 아니잖아요. 대한 이제 의견이 합일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이제 중앙은 그런데도 국민의 그 다음에 국가의 나라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성장을 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앙정부는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다 이미 앞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이 그 다음에 지역이 거의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뭐 국민 MC, 국민 오빠, 국민 가수, 국민 배우, 국민 여동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인천 뭐 여동생, 인천 가수, 인천 오빠, 인천 엄마 이런 얘기는 한다 안 한다 다 같이 안 하죠. 그러니까 지역이 지방이 그냥 다 거기 사물돼 버릴 거예요. 다 아시는 바처럼 중앙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지방은 지방 자치단체라 그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자 개헌한 지가 딱 30년 됐어요. 요번에 드디어 우리가 어쩌면 이제 10차입니까? 개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헌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어쩌면 밑으로부터의 특히 지방이 자 지방자치 말은 지방자치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8대2, 7대3의 사회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동의하시죠? 자, 개헌하면 국회의원들은 다, 자, 지금 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냐면, 선거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자기네들 다 재선이 되느냐,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뒷짐지고 바라만 봤었던 지난 30년을 이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밑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제대로 알고 참여하고 우리 소리를 위로 전달해야 되지 않겠는가. 동의하시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 지방자치 말은 그런데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민자치가 더 중요할 수 있죠. 지역의 주인은 누구냐면 자, 제가 물어봐요. 인천 남구에 그 다음에 용현동에 사신다. 용현동의 주인은 누구죠?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 정말 학우님들 빼고 다른 사람들은 보면 뭐요? 우리 남구의 주인이 누구죠? 구청장님. 또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 뿐이지 지역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져 안 가져? 다 같이 안 가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역에서 주인으로서 제대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에서 주인 노릇을 해야 거기에서 개헌이 자 중앙정부의 국회의원들이 자 금배지 달고서 뭘 어떻게 할지라도 전에는 우리가 그거 다 무관심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치분권대학이 개설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쩌면 요 부분에서 이제 지역의 주인이 바로 주민이다. 뭐 주민이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봅시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방법과 절차가 요게 맨 밑에 나온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뭘까 뭐 참여와 자치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면서 한번 보시죠. 자 보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보면 2006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 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야 10년 후면 4만 불 된다. 그 다음에 4만 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바로 여기 직결된다라고 엄청 우리 그때 흥분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10년이 지났어요. 2016년, 그 다음에 2017년, 자 내년 이후년도를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장밋빛, 오색 무지개빛 그러한 어떤 희망적인 청사진을 전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27,000에서 지금 정말 강보합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후퇴해야 될 그런 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지금 5,200만 국민들이 유일하게 모든 것은 어느 정도 다 열심히 했고 뭐 했고 다 어느 정도 다 자칭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충분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5,200만의 각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아직까지 개인은 정말 똑똑하고 개인은 훌륭하고 부지런해요. 지난 해방유 72년 동안 정말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안에 열심히 각자 역할을 해준 우리 대한민국 개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개인들이 다 어디에서만 똑똑하고 어디에서만 열심히 하냐면 대문 안에서만, 방 안에서만, 아파트 안에서만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는 다 아파트 안에서만 개인으로서 머무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여기서 이제 동네로, 마을로, 지역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에너지를 결집시킬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지역에서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어떤 그런 합심을 통한 어떤 뭘 좀 이렇게 보여줄 것인가.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1인당 GDP를 3만 불로 도약시킬 수, 아니면 4만 불로 도약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생각 맞는 것 같죠?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까? 맞죠? 우리 정말 부지런하잖아요.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출세를 해서 정말 물, 불 안 가리잖아요. 이렇게 정말 부지런한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72년 동안 해왔잖아요. 서부 유럽 이런 데를 막 몇백 년 걸려도 못하는 우리는 72년 동안 해왔으니까 여기서 개인의 힘을 지역에서 결집시켜가지고 자, 내년도 개헌이 있다 그러면 이미 오늘 그런 그 포럼도 아니면 뭐 토론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지역에서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거를 다 놓치고 살았었기 때문에 자, 때가 드디어 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지수로 따진다면 여기 나와 있죠. 자, 공동체 지수. 바꿔 말하면 지역끼리 결집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나눔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 지수는 전 세계 1등 아닌가요? 그런데도 아까도 말씀드린 황금만능주의와 그 다음에 이런 그 권력과 상하계층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동체가 36위 제일 꼴등이에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박차고 자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조금 정말 잿빛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까닭에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변해서 저렇게 보시는 바처럼 인간이 기계를 편리하고자, 그러니까 편리할 수 있는 뭘 하고자 정말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제 기계에 인간이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알파고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만든 기계 인간이 결국은 인간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도 보시는 바처럼 이제 바둑의 천재라고 하고 세계 랭킹 1위라고 하는 커제 선수가 알파고한테 3대 꽝으로 졌잖아요. 억울해서 울고 있습니다. 저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어제 신문인가요? 그저 신문인가는 이 알파고가 로또 번호를 알아맞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어쩌면 그렇게까지 과학이 고도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커다란 복병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면전에 보고 있죠. 여기에 보신 바처럼 출산율이 최저로 이렇게 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자 지금 작년도에
2016년도 출산율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한 40만 6,253명인데 올해 이제 12월에 넘어가면 올해는 지금 현재 사상 초유의 저출산 요게 35만 6,600명이 이 35만 명대로 떨어질 것은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기를 2036년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19년이나 더 16년이나 보통 문제 요즘에 다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선생님들 수급 문제에 대해서 엄청 비상이 걸린 거 다 아시죠? 저런 거를 보면 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는 예상 밖의 복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 지난 10여 년 동안에 돈을 얼마를 쏟아 부었느냐 여기 보시는 바처럼 약 한 124조를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냥 거기서 이 탁상 공론에 의하여 그 다음에 지방정부로 돈을 내려보는 게 124조를 지난 12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쏟아부었지만 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출산율 상승이 있더라 없더라 다 같이 없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각 지역에 맞는 각 지방에 맞는 출산율 제고 정책을 수동 돈을 내려보내면 줄 텐데 중앙정부에서만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으니 저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들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죠. 지금 현재 전국이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 기초자치단체거든요. 기초정부에 되는데 동의하시죠? 대답 안 하시죠? 동의하시죠? 중앙정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에서 그냥 기초자치단체라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야. 광역자치단체. 이제는 광역정부 아니면 기초정부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늘 중앙정부 우선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작동해 오다 보니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17개 광역지자체와 그 다음에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저기 보시는 뭐가 있냐면 자 인구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지가 않아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자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는 주민자치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자치분권 시대와 더불어서 자 주민자치 시대.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처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구가 저렇게 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위에만 쳐다보고서 뭘 해주기를 바랬었어요. 이제는 그런 때는 지났다. 바로 내년도에 개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 의식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심을 밑으로에 이제 담아서 그 다음 위로 올려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에 조금 관심을 이제 드릴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의 가장 기원이 어디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때 바로 옆에 그냥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었어요. 아테네라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국가가 아니라 이제 도시였었어요. 인구가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10,000명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모여. 10,000명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한 4,000명 정도가 추첨을 통해서 모여요. 추첨한다는 게 벌써 민주적인 거잖아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자 무엇을 거기에서 논의하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공공질서 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재정 특히 세금 문제 이거를 전부 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 바꿔 말하면 자 국회의원 보고 헌법 만들도록 아니 저기 뭡니까 저기 법 제정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대신 뽑아서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그때는 전부 다 직접 하세요. 직접 여기서 외교 심지어 도편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국가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아니면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는 아니면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서 심지어는 추방까지 시켜버렸어요. 이러한 것을 자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하고 여기서 민회라고 하는 그런 4,000명이 모이는 아고라 광장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거기서 자 지금 이 아테네 시민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1년에 40번 이상을 만나서 그런저런 것들 토론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 지금 이 아테네 도시국가의 어떤 발전 시스템으로 유지 시스템으로 작동되게 있으니 이게 어쩌면 몇천 년 전에도 벌써 저러한 이 민주적인 그런 방법이 있었다는 자체가 매우 놀라운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왜? 사느라고 다 바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누구를 뽑아서 그 사람을 우리 대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지금 구의원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특히 기초자치단체 시의원이나 광역이나 기초에서 의원을 제외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죠. 자 10,000명 중에 4,0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이제 그 민회가 작동될 수 있도록 50인 위원회가 있었고 또 500인 평의회가 또 있고 그랬었는데 저러한 시스템을 그리고 의장이 한 가지 의장이 40번 개최되면 40번 개최될 때마다 의장을 거기서 직접 선출을 해요. 2번 하면 독재한다고. 이런 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4,000명도 추첨하고 그 다음에 의장도 추첨하고 해서 거기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기원을 일으켰었던 것이 바로 아테네 민회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4,000명이 모이는데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 거기는 계단이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죠. 근데 4,000명이 모이면 맨 한가운데서 의장이 자 마이크 없이 얘기를 해도 저 위에 사람도 다 들려. 그런 정도의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 민회가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시초인 그런 형식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생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관심도 다 달라.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자 중앙집권제를 그냥 우리 국민이 모두가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뽑아주고 대통령에 다 일임시켜버렸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 지난 4년을 통해서 작년에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한 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있는데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단체자치 그다음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볼 것은 주민자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는 맨 처음에 여기 주민자치위원님들 많이 계시죠, 그죠? 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맨 처음에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된 그런 계기는 99년 12월 15일 날 다 아시는 바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잖아요. 그때 9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97년 12월 15일이었었는데 선거 100대 공약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한다 그랬어요. 읍면동 기능을 전환한다. 그때 마침 뭐가 이렇게 들어왔었냐면 우리나라에 98년, 99년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 뭐가 많이 들어왔냐면 이제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컴퓨터가. 예. 그 전에는 그러니까 97년, 96년만 하더라도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출생 신고를 하려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동사무소가 뭘로 했을까? 다 같이 손으로 했어요. 그 다음 인감증명대로가 다 같이 손으로. 그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뭐 전입전출 전부 다 뭘로 해? 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한번 가면 1층, 2층이 공무원을 30명 이상씩 있었습니다. 민원을 보러 가면 보통 3시간, 4시간 걸렸었죠.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있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응? 전체 그 읍면동 기능을 전환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공무원들을 다 위로 올려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업무를 뭐 하겠다 그러냐면 요즘에 얘기하는 전산화를 하겠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2000년도 요게 지금 바로 나오죠. 요게 다 2000년 7월에 여기에서 자 지금 읍면동의 공무원들을 전부 다 여기 같으면 이제 구청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읍면동은 공무원의 절반으로 딱 이렇게 잘라지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동사무소 2층에 근무했었던 공무원이 다 구청으로 가버리니까 2층이 비어요. 2층을 뭘로 할 것인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이제 기능 전환입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인데 자 누구는 문화의 집으로 하자, 누구는 동민의 집으로 하자, 누구는 복지의 집으로 하자. 만약에 문화의 집으로 하면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이제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복지의 집을 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본에 제대로 모방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여기에 보시는 다 같이 뭐라고 시작 주민자치센터. 네, 주민자치센터인데 굉장히 낯설어요. 낯설어.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여기에 보시는 것 2007년도에 여기서 동주민센터를 다 같이 아니 지금까지의 동사무소를 뭐로 바꿨냐면 다 같이 동주민센터로 바꾸죠. 근데 일반 주민들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동주민센터인지 동사무소인지 주민자치센터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몰라. 그냥 몰라. 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자, 주민자치센터는 만들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 때에 아주 참 잘못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개헌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내년도가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잘못 깨면은 이게 몇십 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뒷걸음질 하는 거라고 저는 뭐 여기서 지금 보십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보시는 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자치? 주민자치. 주민자치면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센터로서 지역의 주민들이 만나서 그 다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해서도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이웃사람 옆사람 앞집 사람 다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그러한 얘기들 논의하고 토의하고 뭐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6가지의 기능 중에 제일 먼저 무엇을 이렇게 부가시험 다 같이 무슨 기능 시작 문화여가 프로그램만 하도록 해 그냥 거기에. 그리고 2층에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 2층에 지금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 관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위대하시고 인자하신 다 같이 시작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실질적으로 권한이나 혜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뭐만 딱 있냐. 주민자치위원회 원래 회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자치회에 가야 합니다.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의 의결권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 특히 설치는 우리가 손댈 수 없어요. 동장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원래 회의 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 운영이면 뭡니까? 프로그램 놓는 거잖아요. 원래 회의 가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뭐 하시냐면 기껏 동장님 오셔가지고 거기서 자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거기에서 자 회의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있으니까 땅땅땅 누르시면서 그 다음 이제 먼저 동장님이 이제 구의 협조사항, 지시사항, 전달사항 하다 보면 30분이 가버려. 30분이. 그 다음 동장님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앉아가 주민자치위원님들 원래 회의 하시면서 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뭐 현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러실 수 있는 기회나 분위기가 된다 안 된다 다 같이 안 되죠. 바로 동장님도 어떤 경우는 많이 계시거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잘못 만들어졌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를 할 수 있는 토양이나 그 다음에 분위기가 처음부터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 읍면동 기능 전환이 된 건 분명히 맞지만 목적이 주민자치를 위한 동기능 전환이 아니라 그냥 전산화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 보니 오늘날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남구의 21개 동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 보면 진짜 아니올시다 싶은 데가 참 많죠. 동의하시죠? 네. 정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8년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처럼 사실 주민자치란 말 단어 넣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거의 여기서 자, 지금 이제 평생교육기관 다 주위에 다 있어요. 옆에 보면 뭐 청소년 수련센터도 저기 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보면 무슨 뭐 저기 여가부 밑에 뭐 여성능력개발원도 있고 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보면 뭐 요즘은 그 뭣도 있습니까? 뭐 등등 그래서 거기에서 심지어는 복지관도 다 요즘 프로그램 하거든. 다 겹쳐.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정말 이 공적인 공공성을 위해서 거기에서 활용돼야 되는 중요한 장소이거든요. 주민자치 기능 하나도 없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자,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에 대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다 나오고 자 쭈쭈쭈쭈쭈쭈 하고 그 다음 특히 여기서 앞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 밑에서의 수석들이나 그 다음에 참모들도 다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들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밑에서 행자부가 이제 주민자치회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4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금 처음에는 31개 읍면동 대상 그 다음에 18개에서 49개 하고 있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 한 발자국도 미동도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지금의 정부에서는 또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히든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약화시켜야 되겠다. 다 같이 강화시켜야 되겠다. 네. 주민들 기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표 선수로서 주민자치회를 여기 맨 밑에 보시는 이제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 정책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꺼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이 서울시에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을 전국으로 가져다 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고 볼 일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격상되고 그 다음은 제도적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잠시만 여기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지난 5월 현재 전국의 읍면동이 몇 개냐면 3,502개 3,50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 밑에 보시면 전체 81.5% 6% 정도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상북도는 전체의 24%만 읍면동 중에서 24%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무총리가 나온 전라남도에서도 보면은 전체의 57%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전혀 안 놀라지. 놀랍죠? 아리송해요. 자, 저런 현실을 보면서 주민도 없고 자치도 안 되고 사실 참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이지 우리가 이제 재정적인 자립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마을에서의 주민들이. 그래서 어쩌면 제 생각에 요렇게 보면서 자 이제 네 번째 보면 읍면동 공간에서 주민자치는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지금까지 자치가 무슨 자치야? 관치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개인은 정말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면서 허리 졸라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개인이 주민으로 안 나와.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결국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주민자치는 결국 일인데 이제 혼자가 결국 마을로 안 나와. 그래서 혼자가 마을로 나왔을 때 결국 개인이 무엇이 돼요? 다 같이 주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돼 있다가 주민이 아니라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역할,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고를 똑바로 하면서 아까도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지역의 주인으로서 나왔을 때에 요게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제 마을로 나와, 동네로 나와, 지역으로 나와.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역의 일을 위해서, 지역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따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인 역할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자치가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 주민자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게 어쩌면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그런 허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 내지는 중앙 집권제가 이렇게 가져온 어떤 부실함이 그냥 바로 드러나서 오늘날 2017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민낯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지금 보십니다. 결국은 뭐냐면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우리 개인이 지역으로 나와서 동네로 나와서 마을로 나와서 주인 노릇을 하자. 동의하시죠?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면 앞으로 향후 주민자치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이 뭔 총회를 위해서? 주민총회를. 이제 어설프긴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민자치권을 회복한다. 주민자치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이제 국민투표, 국민바람, 국민소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국민소환이나 국민바람은 거의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국민투표만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기본 권리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의 자치권을 지역에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줄에 요게 보면 다 같이 무슨 제도? 시작. 직접민주주의에 돼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주민총회도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주민총회가 없는 주민자치는 자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의견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위로 이렇게 어떻게 공을 쏘아 올리듯이 그렇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우리 주권 재민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는 투표 한 번만 딱 하면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지역에서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합시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쩌면 주민자치세도 좀 내고 많지는 않을 거고 뭐 1년에 몇천 원 정도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역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지역의 의제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좋은 것은 또 위로 보내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이 부분입니다. 향후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가 없으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두고 보세요. 여기서 주민총회가 그래서 이 기관, 단체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오죠.
이걸 통해서 풀뿌리 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그 가운데서 지역의 문제들이 여과 없이 논의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그래서 이제 주민총회가 주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것이 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툭툭툭툭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사는 것이 도리인 줄 알았어요. 우리 주민들은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뭐 개정이 되고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들의 문제로 다 우리는 이렇게 전부 다 일임을 해버렸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자 우리의 소리를 뭐 전문가다, 교수님들이다, 뭐 학계 뭐다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따라하셔야 될 굿모닝 했어요. 굿모닝. 네, 굿모닝. 그랬더니 거기 손자야 굿모닝이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가 여쭈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할아버지 굿모닝 아침 인사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할아버지가 그래 그럼 내가 오랜만에 할머니한테 가서 아는 척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셨습니다. 할멈 그러니까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할아버지가 굿모닝 했어요. 그랬더니 50년 한 입을 덮고 산 이 부부도 할아버지의 굿모닝 소리 할머니가 굿모닝? 이제 할머니가 뭐라고 답변하셨을 것 같으세요? 몰라 모르게. 자 할머니가 굿모닝 하셨을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보면 무슨 국이요? 시래기국이요. 50년 함께 살아도 소통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때 또 이런저런 모임할 때 보면 소통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치가 참여가 마을에서 동네에서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협동조합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은 여기서 옛날에는 이제 소비자협동조합, 요즘은 이제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요게 지금 보면 소비자협동조합 내지는 생활협동조합이 함께 이렇게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협동조합은 전체적으로 3년 생존율이 90%가 넘어요. 반면 여기 보시죠. 자영업자들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아버님들 중에서 자영업 많이 하고 계실 텐데 10년 이상 버티시는 자영업자들은 사실 여기에 보시는 바처럼 10명 중에 2명도 잘 못해. 그런데 협동조합은 저렇게 상당히 오래 버틸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니까 그래도 생존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 자 그런 까닭에 여기서 자 지금 협동조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이게 꼭 성공 사례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하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복정고등학교에 성남시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보시는 바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매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방구를 파는 매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간식거리를 갖다 파는데요. 이제 쉬는 시간 15분 동안에 몇백 명이 한꺼번에 전부 다 달려들기 때문에 엄청 이 매점이 만원이죠. 근데 매점에서 파는 음식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정처 불분명한 그런 먹거리들이 주를 이루죠. 떡볶이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핫도그나 도나스나 그 다음에 빵 또 뭐가 있을까요? 음료수도 예. 아무튼 그런 이 간식거리가 주를 이루는데요. 그 간식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출처가 불분명해. 이제 그런 것을 보고 학생들과 그 다음에 그걸 지켜봐야만 했던 선생님들과 엄마들이 아빠들이 거기 학부모들이 이렇게 세 그룹이 힘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다 5,000원씩의 출자금을 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1,000명이당 뭐 5,000원씩 내서 거기에서 자 지금 먹거리들 간식거리를 다 사오죠. 해가지고 그것을 매주 자 지금 이 수입제를 다 맞춰서 그걸 공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난 수익률은 다시 자 이런저런 활용 정도를 전부 다 또 공개하고 해서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먹거리도 다양하게
그리고 친환경 매점으로서의 이미지를 달리하니까, 그리고 학부모들이 와서 자원봉사하고 학생들도 점심시간에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자원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만족도가 높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 나오는 그 수익금은 다시 학생들에게 다시 재투자가 다 되고, 그러니 너무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까닭에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 거기에서 이제 학교마다 대학교에서도 전부 다 이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매점들이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우수 사례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사실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는 주인이 아니야. 우선 나 먹고 살 하나 바쁘니까. 그리고 거기서 더 출세하고 더 잘나고 더 먼 사람들 전부 다 밖으로 나가지, 마을에 동네에 관심 갖지 않는 우리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진짜 외국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사람들은 매주 교회나 성당에서 모여가지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결론 내리고 또 반영을 하고, 그런 게 너무 익숙해. 근데 우리는 지역은, 마을은, 동네는 딴전이잖아요. 그들만의 마을이고 그들만의 활동가들이고 그들만의 단체 활동가들이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생활협동조합으로서 엄청 유명한 대전의 한밭 아이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게 바로 여기에 대전 아이쿱인데요. 유성구에 저기를 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 사람들은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대전 아이쿱은 자그마치 여기서 지금 현재 회원 25만 명이에요. 그리고 전국의 매장이 자그마치 여기에 보시면 90개의 조합 생협을 또 거느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 3,600명이, 그 다음 매출액이 약 한 5,500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살림하고 똑같은 그런 크기와 규모를 자랑하는 이러한 대전 아이쿱인데요. 이런 것도 처음에 출발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먹거리를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의 지금 로컬 푸드를 생산자와 소비자를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던 건데, 이것 또한 불과 만들어진 게 약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010년도에 만들어진 한 8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누군가는 저런 아이디어를 꺼내서, 물론 이것은 이제 한계가 수익 창출입니다. 마을에서 수익 창출은 조금 어렵죠. 네, 협동조합 모델하고는 좀 어찌됐든 우리가 마을에서 뭔가 이웃이 만나서 지역을 위해서, 그 다음 동네를 위해서 하다 보면 저런 아이디어도 나오더라. 네, 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학우님들 오당하다 보면 와플대학 협동조합을 많이 봤을 거예요. 2007년도에 신촌에서 어떤 아빠가 이제 저 와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서강대나 유아여대 학생들이 전부 다 이거는 그냥 와플대학이에요. 와플대학. 자기네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것을 보고 자란 딸내미가 나중에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딸내미가 자 여기저기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자 우리 여기서 조합을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10여 가지가 넘는 소스와 재료들을 크림들을 전부 다 무료로 무상으로 다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와플대학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자 저 부분입니다. 12가지가 넘는, 그래서 저기에 보면 이사장이 이제 아까 그 딸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가맹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뭣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 한 50개 정도의 와플대학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저렇듯 운영 중이죠. 다른 생계 유지를 위해서지만은 저러한 발상 자체가 상당히 신선하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렇게 되고요. 와플대학 협동조합이 저렇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저건 조금 가까이 하기가 거시기해.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동의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고, 예, 잘 하고 있고, 청소년들, 학생들. 그 다음, 최근 들어서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을 공동체가 여기저기 거기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혹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학우님들이 자, 우리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지금 이런저런 저런 그러한 자, 지금 관심사를 이렇게 자, 밖으로 표출하는 것도 상당히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빨리 보시죠.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젓가락질 하니까 엄청 손기술이 좋습니다. 꽃딱, 그 다음에 저렇게. 놀랍죠? 전혀 안 놀래. 전혀 안 놀래시고. 네. 어머. 감독이라도 있으셔야 되는데 전혀.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이 지역에 사는 주인입니다. 이제 그럴 수 있도록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주권자인 국민, 주민이 자 그렇다라면 여기서 자 지금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대안이라고 그랬을 때에 요즘 서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혁신운면독을 얘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서울에서는 지난 2016년 17년 한 6월 7월 요때에 35개의 동네에서 뭘 했냐면 마을총회를 했어요. 주민총회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제를 나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것을 자 모아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35개 마을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주민총회를 했다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제가 하나 놓았는데 안희정 지사는 지난 6월 달에 뭘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자 충청남도 15개의 시군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여기에 보시면 주민세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옛날 5년 전만 같아도 저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5년 전 아니라 2년 전만 해도 우리 작년 9월 이전만 해도 저런 걸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저렇듯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저쪽이 전라남도 이제 광산구에 가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요게 자 지금 광주 북구가 있습니다. 광산구 전에 북구에서는 이제 거기에 일곡마을이라는 7지구가 있어요. 개발로 인하여. 근데 거기에 학교들이 17개, 14개가 있는 거예요. 사례시로 고등학교도 있고, 뭐, 일신여상, 일신고등학교, 일신중학교. 근데 그 학생들이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 갈 곳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자, 구청장님한테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카페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했더니 통과가 되세요. 옛날 같으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자, 이러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밑으로부터의 자치분권의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어떤 아주 기발한 발상이 아닐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죠. 광산구는 이미 4년 전부터 모든 동에서 주민총회 비슷한 것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 지금 나온 의제가 700건이 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분권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 광산구청장님은 각 동에다가 주민대표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네 동에 동장님을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주민대표가 추천한 분을 동장님으로 임명해주는 방식을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9번째 동장을 그렇게 모셔왔어요. 이러한 방법도 굉장히 놀랍잖아요. 놀랍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제도가 그 다음에 세상이 많이 저렇게 바꿔지고 있다는 그런 자체를 보면서 저게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렇게 보면서 자 지금 7마을 총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제 글라루스 칸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죠. 잠시 어떻게 보면 직접민주주의 가장 아테네에 이어서
아테네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스위스의 글라루스, 그러니까 저기 주가 이제 칸톤인데 글라루스 주에는 주민이 35,000명이에요. 근데 거기 35,000명들 중에서 아마 우리 남구청장님도 5월달에 여기를 다녀오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주민총회를 해.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 16살 이상이. 그럼 거기에서 자, 한 1년 동안 의제를 한 15명이 나는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모두 다 없애야 된다. 누구는 뭐 어쨌든 전부 다 의제를 15개네. 그러면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거 발표를 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참석자들이 거기에서 질문할 거 아니야. 그럼 중간에 드랍 해서 결과적으로 한 10개 남아. 7개 남아. 7개 중에서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제 안이 누구냐를 전부 다 거수로 해요. 근데 거수로 할 때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으니까 전부 다 빨간 표와 그 다음에 초록표를 두 가지의 이걸 가지고 흔들어. 근데 눈대중으로 눈찜작으로 대충 거기에서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안건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결정을 해.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자, 과세를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관에서 하질 않아요. 주민들이 해.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죠. 세법의 변화, 빈민구제에 관한 법률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해. 물론 우리는 여기까지는 갈 길이 멀죠. 동의하시죠? 당장 저렇게 바꾸자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성숙하지만 주민총회를 서서히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쩔까. 올해 지난 5월 달에 글라루스에서는 뭘 걸겠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르카 착용을 금지시켰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청이 포장마차 노점상 때문에 엄청 어렵다. 그러면 거기서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면 되죠. 예를 들어 전체, 자, 지금 어느 동에 주민총회에서 전체 동민 0.5%만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가지고 쭈쭈쭈쭈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르카 착용을 거기서 주민총회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네. 원래 프랑스에서는 저걸 입고 길거리 다니면 남편이나 입게 한 오빠나 아버지한테 벌금 200유로를 물어버려. 근데 스위스에서는 주민총회에서 글라루스 칸톤에서 저렇게 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었냐면 제가 지난 5월 27일 날 고양시에 가서 보면 풍산동이라고 있어요. 저쪽이 삼송지구 풍동 변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주민 토론회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중재 지원님들이 진짜 중재체 풍덩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수 타서 맨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했거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한 350명?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그 총회라는 거예요. 자, 지금 10명 정도를 전부 다 테이블을 나눴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17조, 22조, 33조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교회 청년회, 성당, 그 다음에 상인회, 시장 무슨 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학부형회 무슨 회 엄청 그 다음 원주민회,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새로이 어디에 그 이사 온 동네가 있으면 그런 회. 그래서 한 30개 조를 나눠가지고 한 4가지 주제를 이렇게 주면서 토론회를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이야.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거기서 나온 의안들은 뭐 그렇게까지 놀라울 정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동의하시죠? 응. 지난번에 어느 그 지방에 자치분권 대학에서 맨 처음에 이제 개강식이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 단체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다 끝나면 우리 지역에 개헌 포럼을 하나를 만들겠다. 여기에 지금 제1기 자치분권 수강생들 중심으로.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닭살 돋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특별히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보다는 절차와 과정이 좋잖아요. 그쵸? 대답 안 하셔. 죽어도. 애끼셔요. 네. 아무튼 저는 이 풍산동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럼 그렇지 못할 까닭이 없어. 근데 아까 글라루스 거기는 칸톤은 자그마치 역사가 200년 되었어요. 그러니까 5-6시간씩 그렇게 있는데 우리도 잘한다 하면 거기보다 100번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자 넘어가고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는 보고 놀라웠어요.
직접민주주의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는 그런 자신감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자 아까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자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주민자치, 마을자치, 결국 주민은 지역의 주인이다. 주인 노릇을, 주인 역할을, 주인의 관심을 이제는 밖으로, 그러니까 대문 안에서 이제 대문 밖으로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보강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자 2만 부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치 본권이다. 밑으로부터의 우리의 관심을 위로 올릴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답을 찾아 나서야 된다. 사공이 많으면 옛날에는 배가 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산으로 갔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잘 갈 수도, 다시 한번, 더 잘 갈 수도 있다. 네. 그러잖아.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얼른 넘어가고 할까요? 근데 뭐냐면 2006년부터 이쪽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딱 보면 어디가 주민자치가 잘 돼요. 어디가 그 마을이 움직여. 그건 딱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뭐냐면 그 안에는 정확하게 정말 문제의식을 가진, 진짜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딱 최소한 몇 사람이냐면 다 같이 세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다음에 구이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저 사람 다음에 시원해. 벌써부터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지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동의하시죠? 예. 제 그런 까닭에 참 나서기도 거시기해요.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나설 때 그 옆에서 두 사람만 더, 딱 세 사람이 움직여주면 탄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말로 컨설팅을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어도 세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업은 제가 나와도 잘 돼. 근데 세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거기서 폭삭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 자주 봤어요. 그리고 제가 딱 가서 보면 알아. 물인지 소주인지. 그래서 아 여기는 될 것 같다. 그러면 틀림없이 되고, 이 부분에 뭐가 이렇게 이들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보면 뒤에 딱 몇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건 진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자 바로 이 부분이죠. 3이 왜 써있냐면 소금물이 썩어요 안 썩어요? 다 같이? 안 썩어. 이유는 염도가 몇 프로일까? 3%예요. 눈치 정말 빠르시네. 3%의 소금 염도 때문에 소금이 안 썩어. 마찬가지 우리 안에 딱 세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그게 어렵다니까. 어려워. 어찌했을까?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죠. 기차 딱 들어오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 재물포 여기 급행 서더라고요. 전철. 근데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철 딱 들어올 때 어떤 아저씨가 약줄 너무 들으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다리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 순간에 거기에서 이게 지금 전철이 들어와. 그래서 그 아저씨의 다리가 지금 끼었어요. 그럴 때 어머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냥 전철 그 브레이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 그렇게 해서 어머 어떡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9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전화 이렇게 그 사진 찍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자 우리 한번 전철을 밀어봐요. 사람들이 밀을까요 안 밀을까요? 안 밀어. 딱 훑어보면서 미친 X. 이구야 생긴 것도 그런데 놀라요. 근데 여기서 자 우리 여성 선생님하고 같이 두 사람이 전철 밀자고 그러면 사람들 역시 밀까요 안 밀까요? 더 안 밀어. 왜 안 밀어? 아유 안 밀어. 세트로 갔네. 어이구 진짜 막 꼴값 든다 그러죠. 근데 세 사람이 여기서 밀어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밀까요 안 밀까요? 밀어. 바로 그거예요. 세 사람부터는 집단이고 단체고 조직이에요. 정말 그래. 진짜로. 제가 구청 앞에 예를 들어 12시에 이렇게 나가지고 오는 같은 날, 내일 같은 날 이렇게 하늘 딱 찌르고 있으면 전화가 점심 먹으러 가는 주무관들, 팀장님, 계장님 전부 다 저를 보고서 뭐라고 할까? 말 걸까요? 안 걸까요?
안 걸어요. 아, 저 여자 갔네. 어떡하냐. 까만 옷 입고 어떡하냐. 애도의 뜻을 표하죠. 그런데 자 지금 우리 여기 뭐 둘이 서가지고 이렇게 딱 하늘 쳐다봐. 이렇게 찔러봐.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걸까 안 걸까요? 안 걸어. 아유 저 여자 세트로 갔구만. 사이비 종교에서 나와가지고 뭐 어떡하냐. 응? 자 저 사람들 소금 뿌려야 되겠다 그래. 근데 여기서 세 사람이 딱 하늘을 딱 찌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 12시에 난 12시. 그러면 지나가는 주무관들이 팀장님이 과장님이 전부 다 뭐라 그럴까요? 하늘에 뭐 있어요? 별 있어요. 자기들 다 와서 한번 해봐. 왜? 세 사람부터는 단체고 조직이니까 겁을 먹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집단을 움직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풍산동 중재지원에 가서 한번 보세요. 중재지. 거기는 한 10명이 움직여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자 지금 그 토론회를 성공시키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자, 어느 동이든 딱 필요한 사람은 최소한 몇 명이라고요? 다 같이? 3명이 3명. 3명 안에 들어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변화가 다들 힘들어요. 버거워요. 어려워요. 근데 변화의 주인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누구의 선택이고 판단이냐면 다 같이 시작. 나. 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가 마지막 퇴임 연설에 50%가 넘었어요. 그런 오바마가 마지막으로 눈물 흘리면서 한 명연설. 이 변화의 주인공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자, 아유 뭘 저자 그만 좀 하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그냥 아예 우리는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죠. 자, 저런 애벌레한테 날개를 달아주면 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강력히 믿습니다. 근데 자치분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어떻게 감은 오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지치기 전에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지쳤어요. 지쳐버렸어? 어찌했을까? 근데 오늘 좀 에너지를 얻었어요. 오늘 조금 얻으셨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치를 너무나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모양의 꼴이 됐으니까 이제는 지역에서 마을에서 우리가 정말 주인으로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저의 취지를 이 연사 강력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자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이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